저희 세 번째 모델하우스. 네. 보시면 화이트한 느낌과 이제 블랙의 느낌이 두 덩어리가 딱 여기는 다용도실에서 뭐 음식이 나온다거나 설거지 바로 하기도 설거지 좋고요. 거리들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이런 그런 동선이 되겠죠. 거실과 이 LDK 공간이 뻥 뚫리는 게 집의 특징이고요. 왼쪽으로도 이제 큰 창을 통해서 굉장히 큰 공간감이 펼쳐지는 게 이 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비? 이 정도면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지 궁금해 하시지 80평에.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걸리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세종에 왔죠. 네. 오늘 저희 세 번째 모델하우스. 여기가 고운동이고 하루하루 좋은 추억이 쌓였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건축주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고운 하루를 제가 유튜브로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이 고운 하루 이제 스펙부터 한번 쭉 읊어주세요. 대지 면적이 어떻게 되죠? 115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물 1층 면적 1층 면적을 소수점 빼고 심플하게 45평. 45평. 2층이 이제 비워진 공간 없이 그대로 올라간 스타일인데 2층에 그 보이드 공간이 좀 있습니다. 10평 정도가. 네, 그래서 네. 35평. 치면 80평? 네, 80평, 총 80평. 81평이 조금 안 되는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근데. 고운날이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제 그 두 집을 아시는 분, 닮았다, 비슷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집이 더 예쁘다, 아니다, 그 전 모델이 더 예쁘다,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디자인적인 어떤 특징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은 느낌이지만 다른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차고가 생겼습니다. 아, 없던 공간이 네, 생겼으니까 네. 뭐 그런 거는 네. 네.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공간이 떠 있는 느낌의 와이드한 창호의 디자인이었다면 이 집 같은 경우는 세로로 긴 창, 좀 이렇게 높은 창, 네, 위로 열리는, 그럼으로써 이제 내부에서의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당하고 굉장히 가깝게, 마당과의 연계성은 네. 좀 좋아진 것 네,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한 계단, 무리는 올라올 수 없고 아주 작은 정원이 있어요. 좀 전에도 건축주가 오셔서 이제 물도 주고 꽃도 심고 새롭게 좀 만지고 가셨는데, 요만큼의 어떤 정원이 들어오는 느낌이 저희 다이닝 공간에도 굉장히 느낌 좋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측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즘 소개하는 집이 이렇게 동도로가 많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죠? 동쪽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사각 메스 흰색 집이 됩니다. 반대쪽은 검은색 집이 되겠죠. 반대로. 네. 네. 완전히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컨셉의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저희가 우드 톤으로 하다가 최근엔 그냥 합리적인 이 우레탄 마감으로 많이 하고 있죠. 세련되고 좀 모던한 느낌이 있어서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요. 그리고 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집 중에 어디 프라우드힐의 기역자 집 네. 기억나세요? 네. 네. 그 기역자 집이 들어가면 마당이 딱 보입니다. 그 집이. 여기는 마당은 아닌데 뒷마당, 뒷후정으로 가는 게 이 폴딩을 통해서 보이죠. 열어두면 그러니까 이 마당과 이렇게 연계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공간이 되는 거죠. 굉장히 넓은. 네. 고운날이에 제가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이 후정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거실 창이죠. 네. 거실에서 후정이 보이는 창이고, 이쪽은 주차장에서 보이는 창호. 여기는 다용도실. 다용도실에서 뭐 음식이 나온다거나 설거지 바로 하기도 설거지 좋고요. 거리들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이런 그런 동선이 되겠죠. 이렇게 후정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네. 여기가, 이 빛도 공간이. 생각보다 잘 들어오고. 네. 이제 현관으로 들어갈 거긴 하지만 여기서도 현관하고 직접 연결되진 않는데 이렇게 건식 세면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현관하고 가까운 이제 건식 세면대 쪽, 화장실 쪽하고 연결되는 동선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닫고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문인데 하나목은 똑같은데 바뀐 게 하나 있네요. 도어락 저희가 바꿨습니다. 아, 이거는. 도어락 삼성 제품으로 바꿨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디자인이 얘하고 좀 더 세팅감이 더 좋은 것 같아. 그지? 이번에 또 다른 현장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아우,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네. 일단 이제 들어오면 여기도 웰컴 조명이 웰컴 조명, 웰컴 티도 아니고 좀 이상하긴 하다. 근데
이제 현관이니까 신발장과 중문이 제일 중요한데 그 외에도 외벽과 연결되는 벽이 대부분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네.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관과 신발장의 위치는 나오지만 이 외벽과 닿아 있는 구간이 현관에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나오면 창문을 이렇게 넣어주면 느낌이 훨씬 좋고요. 나올 때 들어갈 때마다 좀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창문이 되긴 합니다. 네. 중문은 이제 화이트 알루미늄으로 했고요. 이거를 고민을 제일 많이들 하시지. 이거를 삼연동을 해야 되나 양계도를 하고 싶다거나 하시는데 네. 특별한 상황이 아니시면 저는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 올라서서 여기서부터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는 구간인 거죠. 네. 근데 들어오면 이제 실내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뻥 뚫립니다. 거실과 이 LDK 공간이 뻥 뚫리는 게 집의 특징이고요. 왼쪽으로도 이제 큰 창을 통해서 굉장히 큰 공간감이 펼쳐지는 게 이 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기 전에 네. 들어오자마자 그러기 전에 손을 좀 씻어야 되겠죠. 그럼 좌우에 이제 공간들이 있는데 일단 우측으로 가면 세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손을 씻고 수전도 이번에 처음 적용한 겁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이렇게 매립 수전을 하면 이렇게 물이 튀었을 때 청소하기 편하죠. 그렇죠. 네, 예쁘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예뻐서 했는데 사용을 해보니 그런 장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문은 왜 있을까요? 단열 도어인데 주차장과 연결되는 동선입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한번 주차장 쪽에도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좀 더 디자인적인 힘을 주기에는 좀 공간이 애매해서 기능적으로만 문제 없는 저희가 단열 도어를 했죠. 네.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 이 조명을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죠? 네, 이쪽에. 조명 신경 많이 써요. 네. 조명을 써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간접 조명을 좀 활용을 했고요. 다 같은 톤으로 밀었네요. 그죠? 같은 고운 날이랑 타일입니다. 바닥 타일도 똑같이 하고 벽도 똑같이 하고 똑같은 타일을 썼고, 그러면 네. 정면에 게스트룸. 원래 보통 저희가 방 같은 경우는 1층에도 강마루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같은 타일을 같이 했네요. 네. 밀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얘 용도가 뭐죠? 여기 생뚱맞게 북박이장이 거실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손님으로 왔을 때 외투를 벗어야 되잖아요. 이 외투를 벗으면 이제 한두 분이면 괜찮지만 여러분이 오셨을 때는 뭐 소파나 저는 의자 뒤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자분들 가방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런 짐들을 이렇게 손님용과 뭐 이렇게 해서 걸어 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차별화를 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다, 세 가지. 첫 번째, 계단의 위치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복도의 위치가 바뀌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앞쪽으로 큰 창이 네, 날 이 수가 부분이 이제 높아진 창이 생긴 거죠. 있어요. 네. 그리고 고운 날이는 올라갔었는데 네. 반대로 내려갑니다. 여기 내려가죠, 이렇게. 네. 네. 이게 어떤 이제 다이닝 공간이 천장에서 높아지고 더 안정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높은 공간이 더 우월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아늑한 느낌이 있고요. 네. 그런 공간적인 어떤 느낌이 차이가 있는데, 네. 네. 또 하나가 여기가 뚫렸습니다. 여기가. 네. 고운 날에 이 부분이 막혀 있었죠. 네. 네. 근데 이 부분까지 뚫어서 이쪽에서 봤을 때 긴 어떤 이 보이드 공간이 저희가 지은 집 중에서 가장 길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거실이 굉장히 와이드해서 여기만 뚫어도 굉장히 넓은데 이 주방 천장까지 뚫려 있어서 굉장히 좀 깊이감 있고 공간의 깊이가 좋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전반적인 디테일이 좀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계단도 보시면 원목 계단을 그동안은 사용을 했었는데 솔직히 문 만들고 나니까 이 합판이 1200이잖아. 문을 만들고 나니까 30cm가 남는 거야. 그거 어디 그거 딴 어디 데 쓸 쓸 데가 수가 없어서 계단을 만들었어요. 네, 계단판을 만들었어요. 네, 계단판을. 이제 그걸로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용은 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완성도와 틀어짐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계단판 자체가.
원목은 아니에요. 얘는 건식 무늬목이기 때문에 원목의 어떤 내구성이나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또 원목이 갖지 못하는 어떤 장점들을 또 얘가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저희가 매립 벽난로를 해서 아주 고운 난에서 완성도 있고 좋은 벽난로를 만들긴 했는데 실용적이지 못했거든요. 이게 그러세요. 네, 많이 쓰지도 못했고 개인적으로 그 벽난로의 불꽃의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네, 이번에는 독일 제품의 다비드 블랙으로 사용을 했고 이쪽에는 이제 장작부가 장작을 넣을 때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안쪽은 또 타일까지 붙이는 섬세함, 네, 네. 네, 뭐 때가 타지 않게 이렇게 저희가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네.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서 네. 2층을 보고 주방하고 식탁에 앉아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도 네. 올라오자마자 조그만 가족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의 용도는 뭐예요? 말 그대로 가족실입니다. 뭐 2층에 작은 거실 정도이고요. 가족실은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는 용도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용도는 이제 2층의 동선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이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얘만 없으면 사실 방만 있는 공간에 뭔가 그러니까 막 호텔? 이게 와서 복도로 막 찢어져야 네. 되는 거야. 네. 네, 이렇게 각자의 공간으로 갈 수 있는 좀 여유 동선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저는 실질적으로 제일 크다고 봐요. 이쪽은 이제 여기가 여자애들이 3명? 네. 방이 네. 4개입니다. 총 네. 2층에. 2층에 방이 4개인데 첫 번째 방으로 이제 큰 딸아이 방. 네. 여기 붙박이장이 좀 뭔가 다르네요. 이게 보통 같았으면 여기는 여기 다 장으로 장이었겠죠. 끝냈을 텐데. 화장대가 음. 세팅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서랍도 있고 네. 뭐 책상으로 써도 되겠다. 네. 이 정도면. 네. 충분한 공간이죠. 네. 아이들 방이니까 콘센트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방에는 이제 저희가 빼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큰 애가 조금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제 공간을 갖기를 원해서 이제 방이 떨어져 있고요. 근데 가다 보니 벽체가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이거 꼭 벽지 바르는 것 같아. 하지 말까요? 뭐가 좀 다른 걸 하긴. 여기 라운드 부분은 이게 좀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디테일이 이 카메라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돌도돌합니다. 이렇게. 네. 이게 천연 재료를 써서 저희가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모델하우스라서. 근데 뭐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게 문이 굉장히 크네요. 문이 네 되게 크죠? 되게 문이 하나처럼 보이죠? 제가 팔을 뻗어도 다 안다니까. 네. 네. 2m 80이 넘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근데 문이 양계도로 열면 방이 2개가 공간이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 거고 이쪽 방이 데칼코마니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좌우가 이제 크기가 똑같은 네, 방이. 크기도 똑같고 형태도 똑같은. 네. 다만 이 집의 이 라운드 부분이 이쪽 북박이장 공간에서 조금 먹었겠죠. 이 방이 수납이 네. 조금 네. 작은 것만 다르죠. 야 여기 라운드로 다 하셨네 그래도. 오. 오. 가구 역시 신경을 썼습니다. 네. 네. 라운드를 잡아서 저기 이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 가족실에 있는 창문과 같은 창이죠. 밖에서 네. 보면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방문해서 사용한 팁을 이 외부 창문에도 사용을 해서 긴 와이드 창이 있는 것처럼 이 중간 벽면에는 후레쉬물을 채워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네. 나가면 바로 이제 큰 화장실이 있는데 공용 화장실. 네, 여기도 그 아까 1층에서 본 세면대하고 똑같은 거죠? 네. 아니, 수전하고 다 제작을 한 거잖아요. 타일로 일일이 깎아서 만든 거고 네. 이렇게 다 졸리컷을 했는데 이 맞춤으로 딱 들어간 거죠. 네. 세탁기 공간이고 세탁기가 왜 여기 있죠? 아이들 3명이 같이 쓰는 욕실이기 때문에 빨래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올 거고요. 음, 안방은 어차피 2층에 있으니 음.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장 빨래가 많이 나오는 곳에 세탁실을 가까이 두는 게 제일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기가 있고 샤워 욕조. 네. 여자들이니까 뭐 여기서 욕조 같이 사용하기에도 좀 넉넉한 공간이긴 합니다. 네. 손수침도 흰색으로 깔끔하게 어.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세요, 다들. 우리 구독자들이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이제 왜 우리가 이걸로 했죠? 이 곡선 하고 네, 싶어요. 이거 휘어야 되니까 여기 이거 나무를 휠 수가 없거든요. 나무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파이프로 휘자 네. 했던 거죠. 근데 나는 이 공간이 좀 재밌어. 여기가 좀 이렇게 무슨 패션쇼 하는 느낌도 들고 애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이긴 합니다. 좀 더 이렇게 좁았어도 좋았겠다. 좀 넓다 네. 이 생각이 들어요. 뭔가 분리돼 있진 않지만 분리돼 있는 느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딱 이 다리 같은 느낌이 들죠. 네, 확실히. 안방입니다. 네. 안방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넓지 않습니다. 네, 넓지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고. 네. 여기도 비슷하네요. 네. 근데 건식 세면대 있고 드레스룸 있고 그리고 여기는 문이 없이 문이 있는 수납장과 그러니까 오픈장이 이제 겸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용성에 맞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불도 좀 넣어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주 계절마다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서 정리하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돼 있어야 좋아요. 네. 굳이 문을 달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저쪽에만 여기 이것만 닫으면 끝나니까. 그리고 화장실. 그러니까 저희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이 벽면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청소하거나 뭐 이럴 때는 좀 편리한 부분도 있고 여기서 이제 샤워를 하는 느낌이 굉장히 아늑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내려가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자, 식당, 주방, 다용도실을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공간은 다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거꾸로 다용도실부터 보여드리고 주방시설 안내해드리고 다이닝에 앉아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은 좀 지저분한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다용도실의 용도는 이런 어떤 용품들을 꺼내놓고 편하게 세팅해놓고 사용하시고 그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컨셉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만들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그 공간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좋은 게 이렇게 후정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을 통해서. 바베큐 그러면? 존으로 바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 주방 어디서 했죠? 지하 디자인에서 했습니다. 아, 지하의 느낌이 이제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하는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색깔이 좀 있는 것 같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용도가 뭘까요? 이런 수납은? 망장이라고 양념을 넣기는 좀 애매한. 라면을 딱 이렇게 넣어놓기 좋겠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식료품 참. 식료품 이런 것들 넣어놓기 좋은 구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완전히 좋은 이템이 하나 있죠. 이게 뭘까? 이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요즘 스타벅스 가면 있죠. 엊그제 갔다 오셨어요? 그 건축주가 와서 이거 스타벅스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그 얘기가 대충 이렇게 뭐 칙칙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품도 쫙 나면서 쫙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럼 겉에만 한번 싹 닦아가지고 놓으면 손이 젖진 않죠. 이런 거 봤어? 처음 그쵸? 보죠? 그리고 이쪽도 서랍. 그러니까 이쪽은 주방용품을 이쪽에다 하면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주방용품을 넣어놓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거실 수납을 하는 곳입니다. 식당이랑 네. 거실. 거실에서 사용하는 뭐 잡다한 것들을 여기서 그냥 편하게 꺼내 쓰고 넣어놓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이제 컬커스로 저희가 문, 계단, 싱크대까지 다 맞췄죠. 이번에는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의 기본 본질을 좀 지킨. 저것도 맞췄습니다, 심지어. 여기 저희 소장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우리 소장님이 센스 있게 디테일하게. 그 남은 거 보내라고 해서 밑에도 네. 저희가 원래는 자작나무 그런 걸로 하는. 설계할 때 우리가 윈도우 설계를 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있죠. 식당. 네, 다이닝 공간. 바로 이 공간. 네. 식탁에 앉았을 때 외부가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 집이
실내 공간들이 공간감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중심부에 놓고 생각하는 부분이 거실이 아니라 저희는 이 다이닝 공간이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네. 보통 손님들이 오시면은 거실보다는 네. 여기서 먹고 즐기고 마시면서 식당에 앉는 손님뿐이 일이 더- 아니죠. 가족들도 그렇죠. 네. 거실에 앉는다라는 건 물론 이제 여기는 TV가 없는 공간이긴 하지만 거실은 휴식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TV를 본다거나 뭐 벽난로를 켜놓고 앉아 있는다거나 음악을 듣는다. 네, 뭐 그런 어떤 휴식의 공간인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 여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에 앉아서 밖을 본다거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오래 머무는 공간이 좋은 공간인데 아니 음식을 먹는다거나 좋은 와인을 한잔 한다거나 네. 이러려면 이런 테이블이 좋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가장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닝 공간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은 그 공간을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개념 정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를 항상 저희가 제일 좋은 공간, 제일 좋은 창의 배치를 생각을 하죠. 저희가 오늘 건축주 없이 여기 설계를 담당한 이제 박전 대리하고 이제 쭉 소개를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은 저희가 세 번째로 기획한 모델하우스입니다. 물론 이제 건축주가 저희 보호화성도 그렇고 여기 고운하루도 그렇고 건축주가 있으셔서 건축주의 취향을 최대한 적극 반영한 평면 설계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면도를 제공하고자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스타일의 집을 짓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집으로 이제 세 번째 집으로 저희가 채택을 하고 기획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뭐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예약을 받아서 공간도 보여드리고 건축 상담을 진행할 공간으로 쓰여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청만 하시면 누구나 와서 보실 수 있고요. 건축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오셔서 걸리버가 세 번째 모델하우스는 이 정도로 신경을 써서 업그레이드를 했구나라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2차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또 오셔도 되니까요. 네.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뭐가 있죠? 건축비? 이 정도면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지 궁금해 하시지 80평에. 않을까? 네. 80평이고요. 평당가로 700만 원 후반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억 초반대 정도? 6억 초반. 예. 근데 다만 이제 이 집을 어떤 집이든 간에 똑같이 갖다 옮겨 놓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제 변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운 하루? 고운하루. 고운 하루에서 앞으로 많은 분들과 좋은 건축 상담 이야기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